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밤 10시에 먹는 견과류 한 줌이 다음 날 새벽 당신의 혈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40년 가까이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서 심혈관 질환을 진료해왔죠. 지금은 지역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현역이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놀란 건 뭐냐면요. 음식 자체보다 먹는 시간이 심혈관, 뇌혈관 위험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먹는 견과류가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단 하룻밤 사이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50세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대사와 혈관 반응이 둔해집니다. 예전엔 밤에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소량의 간식조차 수면 중 부정맥, 혈압 변동,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잠 안 온다고 아몬드 몇 알 먹고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오셨더니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그깟 견과류 몇 알이 뭐가 문제냐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끈적했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견과류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죠. 문제는 언제 먹느냐예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약이 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환자분에게 특별한 약을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견과류를 먹되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시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몸에는 혈관 사고의 시간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교감신경이 가장 예민해집니다. 이 시간대에 혈압이 급상승하거든요. 실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응급 환자의 7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발생해요. 그런데 이때 소화되지 않은 견과류의 지방과 나트륨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마치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에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요. 대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고지방 견과류를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 지방은 혈액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관벽에 붙기 쉬워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도 떨어져 있어서 더 위험하죠. 여태까지 알고 계신 정보와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그럼 이제 밤에 특히 피해야 할 견과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g당 지방이 70g 정도 들어있거든요. 밤에 피칸을 먹으면 이 많은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견과류예요. 하지만 잣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밤에 먹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압이 불안정해져요. 세 번째는 헤이즐넛이에요. 헤이즐넛은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특히 수면 중에는 혈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밤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호두의 지방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수면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가염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 자체도 지방이 많은데 여기에 소금까지 들어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특히 새벽에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가염이나 볶은 아몬드입니다. 생 아몬드는 그나마 괜찮지만 가공된 아몬드는 다르거든요. 소금과 기름이 추가로 들어가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상업용 믹스넛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 견과류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 설탕, 인공조미료까지 들어 있어요. 이런 걸 밤에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밤에 간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을 먹는 그룹에서 위험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는 드셔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대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세요.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으로 한 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침이나 점심이 좋을까요? 이 시간대에는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의 지방이 제대로 소화돼서 몸에 좋은 영양소로 바뀝니다. 또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로 바로 소모돼요. 두 번째, 형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가염, 무가당, 원물 그대로 된 것만 드세요. 가공된 견과류는 아무리 낮에 먹어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생 아몬드, 생 호두, 무가염 피스타치오 이런 걸 드시는 거죠. 처음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지만 며칠 먹다 보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저녁 이후 대체법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출출할 때 견과류 대신 뭘 먹으면 좋을까요? 허브티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세요. 카페인이 없어서 수면에 방해가 안 되고 따뜻한 성질이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또는 삶은 단호박, 두부, 삶은 채소도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은 주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특히 두부는 좋은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50세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니까 저녁에 두부 한 모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관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밤에 특히 피해야 할 견과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g당 지방이 70g 정도 들어 있거든요. 밤에 피칸을 먹으면 이 많은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견과류예요. 하지만 잣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밤에 먹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압이 불안정해져요. 세 번째는 헤이즐넛이에요. 헤이즐넛은 티라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특히 수면 중에는 혈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밤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호두의 지방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수면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가염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 자체도 지방이 많은데 여기에 소금까지 들어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요. 특히 새벽에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가염이나 볶은 아몬드입니다. 생 아몬드는 그나마 괜찮지만 가공된 아몬드는 다르거든요. 소금과 기름이 추가로 들어가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상업용 믹스넛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 견과류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 설탕, 인공조미료까지 들어 있어요. 이런 걸 밤에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밤에 간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을 먹는 그룹에서 위험도가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중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는 드셔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대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세요.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으로 한 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침이나 점심이 좋을까요? 이 시간대에는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의 지방이 제대로 소화돼서 몸에 좋은 영양소로 바뀝니다. 또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로 바로 소모돼요. 두 번째, 형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가염, 무가당, 원물 그대로 된 것만 드세요. 가공된 견과류는 아무리 낮에 먹어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생 아몬드, 생 호두, 무가염 피스타치오 이런 걸 드시는 거죠. 처음엔 맛이 좀 밋밋할 수 있지만 며칠 먹다 보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저녁 이후 대체법을 알려드릴게요. 밤에 출출할 때 견과류 대신 뭘 먹으면 좋을까요? 허브티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세요. 카페인이 없어서 수면에 방해가 안 되고 따뜻한 성질이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또는 삶은 단호박, 두부, 삶은 채소도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은 주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특히 두부는 좋은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50세 이후에는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니까 저녁에 두부 한 모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관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 언제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똑같은 견과류라도 아침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임상 경험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견과류는 밤 7시에서 9시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가염, 가당, 가공 견과류는 특히 심혈관에 치명적입니다.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는 시간에 상관없이 혈관에 부담을 주죠. 하지만 밤에 먹으면 그 위험성이 몇 배로 증가해요. 세 번째, 무염생 견과류를 아침이나 낮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루 20g에서 30g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양이면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도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녁 간식 대신 견과류는 아침 식사에만 넣어서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에 견과류 몇 알을 넣어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견과류의 영양은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혈관 건강은 지킬 수 있어요. 처음엔 밤에 뭔가 입이 심심할 수 있지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체해 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요. 견과류 먹는 시간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몇 살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3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 점도도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밤에 먹으면 특히 위험한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튀김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